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민주당 안에서 책임론을 놓고 이 분열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또 정계개편, 야권발 정계개편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 급박합니다. 핵심은 지금 당권이죠. 당권.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금 비대위 체제를 마감하고 당권을 어느 쪽에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친이재명계냐, 친문계냐, 친문재인계냐. 자, 친문계는 친노무현계를 잇고 있죠. 양쪽 세력이 지금 싸우는데 수적으로는 친명, 친노가 많지만 이 구심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죠. 친문 쪽은 구심점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8월 전당대회에 이 당권 도전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사람은 친문계에서 홍영표, 전해철 이 정도인데 이재명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대항마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8월 이전이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가 되면은 일단은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또 본인이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불체포 특권도 얻었지만은 이 수사에 대비해서 오늘도 뭐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죠.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문제에 대해서 그런 수사에 대비해서 당 대표직을 달면은 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권 장악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 대한 포석도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은 아예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오늘 상당히 거의 뭐 경론이 치열하게 노골적으로 막 벌어졌습니다. 원색적인 비난들도 오가고 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친문의 고민은 대항마가 마땅치 않다. 홍영표, 전해철 그 정도로는 어렵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낙연 복귀설입니다. 이낙연 복귀설. 자, 이낙연 호남의 맹주죠. 여전히 호남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과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복귀설이 나오는데 오늘 중앙일보 조금 전에 단독 보도한 것을 보면은 어젯밤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계 또 친문재인계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어젯밤에 심야회동을 했다. 자, 이런 기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책임론 여기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이 이재명계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한 것 아니냐. 자, 그런데 거기 왜 이낙연이 들어가느냐. 이낙연 복귀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낙연 대선 캠퍼 출신 20여 명이 모였는데 여기는 친이재명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강화문 근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이 7일이니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화요일날이죠. 다음 주 화요일날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1년 예정으로 유학을 간다. 그래서 한 송책을 겸해서 열리는데 유학 간다는 이야기는 대선 후보에서 패배하고 나서부터 계속 나왔죠. 그게 7일로 잡혔는데 한 1년짜리 현지 신문, 호남 쪽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한 1년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다. 유학이라는 것이 머리식히로 가는 거죠. 미국에. 보통 정치인들이 큰 선거에서 한번 꺾이고 나면은 잠시 갔다 오고 뭐 하는 그런 유학이죠. 자, 그래서 이 유학이 이낙연이 복귀하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든지 접을 수도 있고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전당대회 때. 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심야회동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격정적. 이재명에 대한 비판. 자, 지금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참석자들의 말입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명확히 짚지도 않고 그렇게 짚지 않으면은 당을 바로잡기 어렵다. 매듭 지어야 할 부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 시점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 그것은 반성도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서 2년 후 2024년 총선에서 당이 박살이 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아니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서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자, 그래서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정계 복귀 선언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국민께 변화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재명은 전면에 나서려고 한다. 그래서 당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막 높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이 당권 주자, 친문의 당권 주자로 간주되는 본인도 그런 의사를 밝혔죠.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그 의원들이 이런 막 말을 할 때, 이재명을 비판하는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홍영표는 그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면서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이재명 그 의원을. 자, 그리고 이 전해철, 또 한 명의 당권 주자인 전해철은 어제 그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1일 밤에 투표가 있던 1일 밤에 그때 뭐 패색이 짙었죠. 출구조사로. 그때 이낙연을 만났습니다. 이낙연을 만나서 향후 당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이 선거 패인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지 당이 혁신할 수 있다. 이 점에 강한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낙연은 미국 유학을 접고 8월 전당대회에 나설까? 뭐 조기 전당대회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낙연이 다시 나서는 데는 명분은 약하죠. 상당히 약합니다. 당 대표를 한 번 지냈고 국무총리도 했고 그리고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갔다가 패배했고 이런데 다시 복귀해서 당 대표를 맡는다. 명분은 약하죠. 그렇지만 필요성은 친문 쪽에도 있고 이낙연 쪽에도 있습니다. 또 명분은 찾기 나름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그 이낙연이 찾을 수 있는 명분 이거죠. 지금 이재명이 이낙연의 말입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하는 거짓을 계속하고 있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강주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저였죠. 37.7%는 나온 데 대해서 여기서 이낙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 호남의 정서가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 탄핵을 내렸다. 이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은 안 된다.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해버렸다. 그래서 당을 새로 세워야 된다. 자, 이것이 이낙연의 복귀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 이낙연 카드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 워낙 친문 쪽에서 자기들 내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시켰던 이낙연을 이재명의 대항마로 다시 활용을 할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